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1급 과정의 서희 강사입니다. 자,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과 관련된 직업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 관리사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25강 동안 진행하게 될 반려동물 관리사 1급 자격증입니다. 2012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자격증이고요.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미래 유망 자격증으로도 주목을 받고 각광받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려동물 관리사를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이제 궁금증도 많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려동물 관리사는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주관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정식으로 민간 자격증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라면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지 어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든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25강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서 반려동물 관리사 무리 없이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려동물에게 적절하게 영양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위생관리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 질병들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반려견 주들과 혹은 다른 반려동물의 이제 주인들과 건강하게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종합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고 관리하는 전문 직업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각의 직무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라든지 펫 매니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등등의 더 전문적인 분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를 취득하면은 여러 가지 분야로도 진로를 동물 관련된 직업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총 25강 동안 이제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과목으로 각각 5강의씩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게 될 과목은 반려동물의 이해 과목입니다. 반려동물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산업 전반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반려동물 관리론 시간에는 이제 개, 고양이, 토끼 여러 가지 다양한 반려동물의 종류가 있죠. 그 반려동물의 종류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또 세 번째 반려동물 행동학은 반려동물들이 말을 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반려동물이 하는 행동에 어떤 심리가 있고 그 행동을 교정하거나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 반려동물의 건강과학 시간에서는 반려동물이 걸릴 수 있는 병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병들을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병이 어떻게 연구되고 조사되는지, 또 어떤 병을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법개론 시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동물학대법, 동물실험금지법, 혹은 동물보호법 등등이 있겠죠. 이런 동물과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반려동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반려동물의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회적으로 인식은 어떤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경제동물, 반려동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에 있는 동물이겠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경제동물,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길들여졌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경제동물은 그중에서도 동물의 생산물이나 노동력이 주인의 경제활동과 연관이 되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산업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르고들 계시죠?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동반자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함께 사는 동물을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물의 세 가지 종류, 야생동물, 경제동물, 반려동물이 있는데 야생동물은 말 그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숲속에 있는 다람쥐,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 기린 이런 동물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경제동물은 경제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털을 이용해서 이런 모피 사업을 한다든지 양털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닭이 낳은 달걀을 시장에 판다든지 소가 농업을 이제 밭을 가는 걸 도와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경제동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려동물은 이제 옆에 지인들도 많이 기르고 계실 우리 주변의 흔한 반려동물이 되겠습니다. 개나 고양이, 조류, 토끼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반려동물로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좀 불렀습니다. 개념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저희가 정의를 했었던 것처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가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애완동물의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의 반려라는 것은 삶에 살아가는 데 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동반자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애완동물은 사랑, 애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이제 오해하시기가 쉽지만 한자의 의미로 완자는 희롱할 완자를 쓰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그래서 풀어서 보면은 사람이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가지고 놀거나 장난치는 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 동물을 이렇게 보는 인식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동물을 이제 단순히 인간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우리를 또 많이 도와주는 존재로서 동물의 입지와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애완동물보다는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 실제로도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사는 198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하나의 이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리는데요. 그 주제는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과거와 달라진 애완동물의 위치에 주목을 하면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국제 심포지움이 열리게 된 계기도 약간 흥미로울 수 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굉장히 저명한 동물 학자가 있습니다. 로렌츠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8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학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를 한 거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물은 과거와 위치가 달라졌다. 위상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 펫이 아니라 반려동물,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개와 고양이, 새, 그리고 승마용 말까지 반려동물로 이제 포함을 했지만 이제는 이것과 훨씬 더 많은 다른 다양한 동물들도 반려동물의 한 종류로 포함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이었고요. 이제 반려동물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산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2017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반려동물 인구는 벌써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